자, 오늘은 오랜만에 360도 카메라 인스타360의 X4입니다. 사실 360도 그 자체를 콘텐츠는 망했어요. 처음 등장했을 때 너무 신기했고 차세대 콘텐츠가 되려나 했지만 대중화에 실패했습니다. 유튜브랑 네이버 블로그 같이 일부 플랫폼에서 아직 360도 콘텐츠를 지원하는 곳은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가 않죠. 요즘 보신 분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치만 여전히 360도 카메라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왜냐? 360도가 아닌 일반적인 평면 콘텐츠로 편집하기에도 확실한 장점이 있거든요. 360도 카메라의 장점 첫 번째, 현존하는 전자시선 돌방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당연하죠. 전자시선 돌방의 원리를 이해해보면 쉽겠지만 전자시선 돌방은 화면을 일부 크롭해서 떨림을 보정하는 건데 360도 카메라는 말 그대로 360도가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카메라가 흔들리건 집어 던지건 구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둘째, 앵글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피사체가 프레임에 잘 들어와 있는지 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편집하면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런 구도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찍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구도가 일반 카메라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마치 누가 찍어준 것 같지만 그냥 조수석에 꽂아놓고 찍은 겁니다. 또 캠핑이나 요리 영상 같이 뭔가 할 때 중앙에 설치만 해두면은 나를 따라다니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특히 첫 번째 장점과 합쳐져서 격렬한 액티비티 활동에서도 최고죠. 카메라에 집중을 할 수 없을 때 녹화 버튼만 눌러놓고 카메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잘 들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방수도 되고요. 그리고 셋째, 극단적인 초광각이 가능합니다. 역시 당연하겠죠. 화각을 마음대로 흡편집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안 왜곡이 없는 최대 구간으로 풀프레임 24mm 화각과 비교하면은 이 정도, 18mm와 비교를 해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한 10mm보다 더 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셀카봉을 많이 뽑지 않더라도 발까지 3인칭으로 전신 촬영이 가능하고요. 또 셀카봉은 자동으로 감쪽같이 안 보이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마치 누가 찍어준 듯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좁은 공간에서도 일반 카메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넓은 화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들어 각광받을 만한 네 번째 장점. 요즘은 이제 가로구도보다 세로구도 영상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그런데 어디 갔을 때 가로구도로 롱폼 영상도 찍고 싶고 세로로 쇼츠도 찍고 싶을 때가 많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의 촬영으로 가로구도와 세로구도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면, 후면도 각각 동시에 얻을 수 있고 거기다가 360도 콘텐츠는 덤이죠. 한 번의 촬영으로 여러가지 콘텐츠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냐? 너무 큰 장점에 비해서 너무 큰 단점이 있어요. 화질이 떨어집니다. 두 개의 2분의 1인치 센서로 이렇게 촬영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일부만 쓰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실내나 야간같이 저조도 환경에서는 많이 아쉽긴 해요. 특히 AS 프로 같은 요즘 액션캠들과 비교하면은 액션캠은 1.3분의 1인치로 더 큰 센서를 쓰면서 반대로 크롭 비율은 더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 단점은 사실 그뿐이긴 해요.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래도 단점은 점점 많이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X4는 벌써 4세대 기종인데요. 꽤 많이 발전하긴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8K. 드디어 8K가 됩니다. 사실 저는 카메라에서 8K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360도 카메라라면은 얘기가 다릅니다. 평면 콘텐츠로 뽑으려면은 크롭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본 해상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최대 8K에 최대 비트레이트도 210Mbps 가량 되고요. 그래서 기존 5.7K에서는 평면 콘텐츠로 출력하면은 최대가 FHD였는데 이제 4K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4K 화질에 완벽히 대응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주광이라면은 꽤 나쁘지 않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5.7K에서는 60프레임, 4K에서는 100프레임까지도 가능해서 액티비티한 촬영 중이라면은 슬로우 걸릴 일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꽤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배터리 용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360도 카메라는 특성상 장면이 났을 때 잠깐 찍기보다는 그냥 쭉 켜두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촬영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3세대에서는 81분이었던 게 135분까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렌즈가드가 기본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쉽게 체결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당연히 낀 채로 촬영도 가능하고요. 쓰다가 화질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나가버리면 워낙 쉽게 뺐다 할 수 있어서 그냥 렌즈 덮개로만 사용해도 꽤 요긴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일단 격렬한 액티비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좋은 카메라고요. 사실 이런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이미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360도 콘텐츠가 망했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장용으로 360도 콘텐츠를 유튜브에 업로드 해놓고 가끔 보기도 합니다. 어떤 여행지에 가서 내가 바라보는 곳과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까지 같이 담을 수가 있어서 그날의 분위기를 제일 잘 담을 수 있는 카메라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이래저래 활용할 곳이 많은 다용도 카메라.